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배경 사건들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방송사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에 외국인이 불법으로 투입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는 기능 실습생 자격으로 일하러 간 베트남 청년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폭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원래대로면 이 청년들은 철근 시공과 같은 전문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는 후쿠시마 원전과의 접경지인 나미에 마을로 가라고 했죠. 심지어 이 회사는 후쿠시마 주변이라 무서워하는 외국인 실습생들에게 나미에 마을로 가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못하게 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에도 나미의 마을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보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양이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길게는 2년 동안 별다른 안전조치나 장구도 없이 일한 청년들은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방사능에 모르쇠하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 장치라고 불리는 알프스를 이용해 방사능 물질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80%가 넘는 양인 75만 톤의 오염수의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일본의 우익성향 시사평론가이자 문필가인 후루야 스네이라가 일본 사회의 높은 수위의 비판을 했는데요. 즉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는 구역질 나는 거짓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일본 사회는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며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에 국민성이 좋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사회가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잘 줍는 것은 국민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결벽증일 뿐이라면서 방사성 물질의 방류에도 무관심한 걸 보면 사실 결벽한 것도 아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망스러운 현상을 나열했는데요. 다른 의원을 협박하고 방송국을 습격하는 인물을 참의원에 당선시키거나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린 것을 다 아는데도 일본인들은 모른 척하는 등 이웃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것이냐며 일본 사회의 행태에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인들의 역사 의식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주장한 우익들의 역사 지식은 심각하게 무지하다면서 이들은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박죽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우익으로서 지금까지 행보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후루야의 모습에 일본 넷 우익들은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넷 우익들의 반응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호루야씨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변절자 당신이야말로 예의 없다. 이 사람 원래 우익이었는데 완전히 친한파가 됐다. 약점 잡혀 영혼을 팔아 넘긴 것 같다. 한편 후루야의 발언에 공감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액정TV, 스마트폰 모두 잘 나가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반도체와 식품 그리고 관광까지 모두 감수하고 있다. 아베 때문에 국민 감정이 악화되지만 한국처럼 정권 교체를 꿈꿀 수도 없다. 한국 싫다는 건 동의하지만 지상파에서 차별을 드러내는 증오는 보기 흉하다. 여기까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업계가 출구조차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일 일본 정부 관광국은 8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30만 8,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 소비와 한국 관광객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것도 있었는데요. 일본 베푸 골프클럽은 한국 관광객이 9월 들어 제로가 되었고 예약조차 아예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베푸 골프클럽 같은 경우 전체 36개월 골프장에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손님이 급증하여 작년에는 5,000명 넘게 이용했는데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이 제로여서 서비스업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푸와 요후인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온천 지역은 8월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80% 급감했고 오이타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퍼시픽 블루 컨트리 클럽은 10월에는 90% 넘게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대마도 같은 경우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인들에게 매력 발산을 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매력을 열심히 발산해도 일본인들이 외면하자 자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회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민당 규수 국회의원 모임은 18일 도내의 당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보조를 통해 숙박료를 할인하고 관광객이 좀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는 등 당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타니가와 야이치 중의원은 문제의 근본을 즉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문제를 이해하고 재해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마도의 한 상인은 대마도에서 그간 민박 등으로 축적한 자금을 투자하여 마곡간 등을 정비하고 말을 3마리 구입했는데 인건비와 말의 먹이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여행뿐만 아니라 일본산 맥주 소비도 34분의 1로 급감하여 사실상 퇴출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맥주 수입은 22만 4천 달러로 7월 434만 2천 달러보다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8월 756만 6천 달러와 비교하면 34분의 1로 대폭 감소한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산 맥주는 2009년부터 1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지만 2달 만에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일본 담배는 92.7% 감소, 카메라는 70.9% 감소, 미용기기는 83% 감소 등 일본 제품의 전반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가 의결되면 공공기관 등에서도 일본 제품 구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불매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쭉 하나, 소재 장비에 대해 한국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반도체 포함 IT 업계에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귀찮아서 그냥 두는 꼴을 많이 봤죠. 오히려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맨 아베가 떡하니 나와주시는군요. 일본 우익은 세 가지 무지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1 일본은 자국의 기술을 한국이 따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일본의 취약한 산업 구조와 소재 장비 업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가미가제 공격은 무모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프로서디. 최근 고노타로 외무상이 외신 기자들의 방송용 카메라를 보고 캐논 니콘 하며 좋아했다네요. 모바일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일본 사람이라면 좋아할 일이 아니고 탄식할 일입니다. 일본 카메라가 과점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나 뒷방 신세로 밀려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DSLR과 방송용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NX 카메라 만들다 사업 철수했는데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 한 회사가 만드는 스마트폰이 한 해에 3억 대에 육박하는데 DSLR과 미러리스 다 합쳐도 10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이 일본은 불매운동과 같은 한국 국민의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인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로 시민혁명이란 걸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입니다. 메이지 유신 자체가 역사적으로 퇴행적이지요. 차라리 권력투쟁하던 막부 시대가 더 건강했습니다. 천황체계로 다시 회귀하면서 집단지성의 수준은 떨어지고 진주만 공격과 같은 자살 행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국민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자생적이고 혁명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베는 한국도 그러려니 했겠지요. 촛불혁명이 불과 3년 전에 있었는데 멍청한 그분은 곳에 까먹은 것 같습니다. 3.19는 과거 한국 정부처럼 겁을 주면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정부를 비난해야 하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꾼은 생략하겠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현 정권은 국민의 집단 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의 든든한 백이 미국이라면 한국 문정권의 든든한 백은 바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가스라테프트 조약, 을산의계약, 정민의계약, 한일합병,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 청구권 조약 등등등 수많은 잘못된 조약을 한국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한민족은 억울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이후 한국의 경제가 괄목상대 발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또 환골탈퇴했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조약은 여전히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내에서는 역사에 남는 자상한 인권 대통령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 역시 한일 과거사와 피해자들의 인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일을 연합시켜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오바마 아베 박 3대 야합으로 추진된 조약이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였습니다. 마치 50년 전 린든 존슨 아베 외조부 박 아버지가 한일 청구권 조약을 한민족이 반대하든 말든 제 마음대로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이제 우리 국민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을 선택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냉정한 불매운동으로 전국을 주도합니다. 저는 한민족의 집단지성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한일 위안부 협약과 지소미아를 중단하고 일본과 결연히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고 가짜 뉴스에 잘 속아주는 순진한 국민을 가진 아베는 이러한 정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박 정권 때처럼 하면 될 줄 알았겠지요. 앞으로도 한민족의 집단 지성이 한국의 정치와 권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아무래도 손을 더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진위가 어찌되었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본은 180일 유예한 자동차 관세 협의를 121/1 7일부터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와 농산물을 사주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한일 분쟁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력서를 한경 김현석 기자가 뉴스 기사로 주장합니다. 한경이라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5월부터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미국 국채 보유 1위 지위를 탈환합니다. 일본 1.12조불, 중국 1.112조불. 과거에는 일본 보험사들이 주로 미국 국채를 매수했으나 이번은 MUFG나 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대형 은행들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국채 매수는 사실 트럼프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사실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채권을 사느니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미력설이 사실이라 치고 보면 이는 미국의 국채 가격을 급등시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유동성을 증가시켜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면서도 증시를 부양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이래 감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에 인하는 추가 발행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30S